우리 남한에서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있죠. 난 이 남한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북쪽의 교육의 목적은 이렇게 이게 안 넘어가죠. 한번 마우스 해주세요. 네, 이제 됐어요. 아, 북한 교육의 목적은 이렇게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북한 교육의 목적은.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예술이 밝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준비된 이런 사회적 인재를 키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북에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재는 무재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사람은 어느 한 가지도 잘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잘해야 된다. 이런 그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80년대부터는 교육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 인재를 키우는 걸로. 그래서 보게 되면 북에서 그 교육하는 데서 그 다른 나라와 다른,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런 교육 체계는 없거든요. 그 교육 체계가 뭐냐면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그 목숨 바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겁니다. 그런 체계가 있거든요. 우리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어느 나라에도 없거든요. 중국도 없습니다.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쿠바도 없고요. 이건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만경대 혁명학원 누나들이거든요. 고아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연행묵 총리 아시죠? 남한에도 오지 않았습니까?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한 사람. 그 사람이 이 고아입니다. 고아 출신이고 여기 이 만경대 혁명학원 그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학원에서 키운 이런 친구들을 국가에서 등용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건 몽땅 여성들이죠. 예? 여자애들이 아닙니까? 여자애라고 말하면 안 되나? 예. 여학생들이죠. 여학생들이거든요. 이 여학생들은 여기는 강반석 유산의 학원이라는 겁니다. 강반석 그 유산의 대학이라고도 부르죠. 이 대학인데 여기는 여학생들만 가는 겁니다. 이제 만경대 그러니까 만경대 그 학원은 혁명학원은 여기는 남학생들 위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너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 오너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오너이들이 이제 그 학원에 가게 됐을 때 그럴 때 오너이가 어린데 부모도 다 없는데 가다놓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설반은 따로 만듭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안에 여학생들 같은 또래 여학생들을 뽑아다가 특설반을 따로 하나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 만경대, 그러니까 이제 이 강반석 유산의 학원을 그 졸업하게 되면 이게 대학이거든요. 대학 4년제입니다, 이거. 졸업하면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이 간부들 하는 거죠. 인민군에 입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는 새날혁명학원입니다. 새날혁명학원. 이 군복이 다르죠. 색깔이. 군복 색깔이 다른데 이 그 가운데 앉아 계시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이게 원장이거든요. 새날혁명학원 원장입니다. 여기는 어떤 친구들이 가냐면 그 북에서 그 아프리카 나라들의 의료봉사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의사인데 부모 둘 다 아프리카에 봉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식들은 남겨두죠.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도 되는데 자식들 안 데리고 나가는 거죠. 데리고 나가지 않고 이 혁명학원에 보냅니다. 왜 여기를 보내냐면 학원들에 그 북에서 우리도 남한에도 그런 그 어느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이런 걸 쓰죠. 인사 자료로. 예? 우리도. 그런데 글을 쓸 때 그 경력란에 이런 혁명학원을 졸업했다는 경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친구들은 일반 학생들보다도 한 걸음 앞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수라를 떠나서 이 집단 속에 살지 않습니까? 여기는 혁명학원에 가면 군대와 똑같은 규율을 적용합니다. 이게는. 그리고 군사훈련도 다 시키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모의 수라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간부 사업할 때도 제일 먼저 써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외국에 나갈 때면
대사관도 갔죠. 대사관 직원 외국원들도 자네들 여기 보냅니다. 새나라혁명학원에. 그러니까 될수록이면 자네들 데리고 안 나가죠. 외국에 나갈 때. 아이들한테다 그런 이게 남한으로 말하면 스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데리고 나가고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북쪽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 교원들이 사회적 지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교원들은 우리는 여기는 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에서 교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민족 간부, 예? 또 직업적 혁명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원은 사범대학 졸업하고 교원대학 졸업하는 순간이면 그 순간부터 간부입니다. 교원. 그래서 교원은 간부 이력서를 쓰거든요. 졸업하게 되면. 졸업하면서 간부 이력서를 쓰고 그때부터는 간부가 되는 겁니다. 민족 간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그리고 또 북에서는 수령님, 장군님, 님자가 들어가는 건 그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외에 유일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우리 교원들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김일성 주석도 뭐 천하의 북한에 뭐 이게 남한에 알려져 있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최고다. 그런 김일성 주석도 학교에 가면 나 어린 처녀 선생님들 보고도 선생님이라 부른다. 김일성 주석도, 김정일 위원장도 이렇게 유일하게 님자가 들어가거든요. 선생님한테는 그만큼 그 선생님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하죠. 식당에 가도 심지어 식당에 가도 교원 자석하고 딱 있습니다. 이런 표적지 있거든요. 영예군인, 교원 자석 이런 자석이 따로 있습니다. 역전에 차표 떼러 가지 않습니까? 차표 떼러 가도 교원들이 그 차표를 끊는 그 매표고는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교원들이 이렇게 많이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북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북에서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배합해서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전 사회적으로 이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북에도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북에도 우리 때는 있지 않습니까? 패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막 짱돌 날리면서 멍둥이 들고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범하게 되면 이렇게 우선 자기 학급에서 비판을 먼저 합니다. 학급에서 앞에 내다 세우고 동무는 무슨 잘못을 범했는가 하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 비판을 하는 방식도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 비판 방식도. 어떻게 수준이 높냐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비판해야 되거든요. 나타난 결함, 그 다음에 결함이 원인, 결함이 후과, 그 다음에 앞으로 고쳐야 될 방도 이렇게까지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실례 들어서 내가 만약 비판을 한다면 네? 앞에 내세운 친구를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뭐 홍길동 동무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다. 동무는 몇 월 며칠을 뭐 어느 수학 시간에 졸았습니다. 동무가 이렇게 졸게 됨으로써 우리 이번 수학 시험 칠 때 학과목 시험에서 우리 학급이 이렇게 뭐 최우등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무가 이런 결함을 고치자면 앞으로 집에서 충분히 잠자고 학교에 나와서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범하게 되면 부모가 일하는 공장기업소 당연히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게 되면 아버지 엄마 또 그다음에 당연히 앞에 불려가서 욕먹는 거죠. 비판받는 겁니다. 왜 자녀 교양을 그렇게 했나 이렇게. 그리고 당비서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학생의 집으로 당비서가 찾아가거든요.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살아? 왜 이런 잘못을 범하나? 당비서가 타이르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들이 욕먹었으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그 애하고 해보는 거죠. 그럴까봐 당비서가 따라가는 겁니다. 또 북쪽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주눅 드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예? 근데 그게 그런 일들은 막자가 초급당비서가 또 시포비서가 함께 가는 거죠. 같이 가서 다 이루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인민발의도 통보합니다.
우리 여기는 말하면 통장이라고 있죠. 여기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북쪽의 그 행정구역의 제일 말단단위는 인민반이거든요. 인민반인데 그 인민반에 인민반장이 있습니다. 그 인민반장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그 어느 집에 누가 몇째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결함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인민반에서 대책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인민반 회의를 여는 겁니다. 인민반 회의를 열면 또 아버지 엄마 그 앞에 나와서 또 그다음에 욕 먹는 거죠.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 결함 한번 범하면 완전히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결함을 될수록이면 반복을 안 한다. 될수록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그 비판하는 경우에도 잘못만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긍정적인 걸 먼저 말해줍니다. 긍정적인 걸. 긍정을 내세워주면서 비판하는 거죠. 예? 동문은 축구도 잘하고 뭐 체육도 잘하는데 왜 수학만 못합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다 잘할 수 있는데 다른 동무도 잘하는데 동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나?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긍정을 내셔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해설과 설보기 방법으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에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 전 기간 저는 공부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납제라는 건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등도 못 해봤습니다. 늘 최우등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맞아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사로총연장, 단연장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게 남한으로 말하면 학생회장이죠. 예? 그런 거 했고 연합단체 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언제 한번 선생님들한테 욕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선생님들 걸려주면 걸려주지. 욕은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남한에 와서 강연하다가 그 어떤 분이 그 물어보더라. 학교 가서 강연하는데 이런 내용 이렇게 물어봅니다. 탈북자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쪽 선생님들은 뭐 몽둥이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맞냐고. 난 그래 보지 못했으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 그다음에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 그 친구 그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그 친구 와이프도 그 북쪽에서 그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아봤냐. 그러니까 교편 때 있잖아요. 교편 때 맞아봤다고. 왜 맞았냐.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는데 3계단밖에 자기가 외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친구 보고 또 물어봤죠. 넌 맞아봤어? 그러니까 자기도 맞아봤대요. 어떻게 맞았어? 자기도 교편 때 맞았다. 왜 맞았어? 그 친구는 수학올림픽 나가서 1등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머리도 좋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놀러다니고 싸움질만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속이 타서 자기를 붙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라고 때렸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남한 드라마나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선생님이 야구 방망이 딱 들고 정문 앞에 지켜서 있고 늦게 들어오는 애들 딱 뭐 이렇게 얼차례 시키고 이런 거. 근데 북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절대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비판을 하면서 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결함을 찾고 고쳐나갈 그 결함이 그 원인과 효과를 자기 능력으로 찾고 고쳐나갈 방도를 스스로가 찾도록 만든다. 그래서 탈북자들 보게 되면 여기 와 있는 탈북자들도 보게 되면 토론은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 들어보면 그리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논리도 거의 완벽합니다. 비록 거짓말 하긴 하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거기 출연하는 탈북자들 보세요. 그 탈북자들 그 대다수가 대학도 못 나온 탈북자들이거든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저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 친구들 자체도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총화는 북에서 9살, 8살 8살 때부터 생활총화를 시작하거든요. 한 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생활총화를 하게 되면 대중 앞에 나와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또 대중 앞에 나서는 거 두려워 안 합니다. 탈북자들 보면. 저 강남원 집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탈북자들 그 태극기 집회라고 말하면 그렇고 그쪽에 가죠. 예? 그런 탈북자들 있잖아요.
그런 탈북자들 그 대중이 그 수많은 사람 모인 앞에서도 서슴없이 마이크 들고 막 열병토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당연히 통보하면 이렇게 부모들이 가고요. 그리고 부모들한테 생활총화할 때 우리는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직에 다 속해 있거든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공이라는 거 준단 말이에요. 분공이라는 거, 당적 분공을. 그 분공을 줄 때 이런 내용도 주는 겁니다. 예?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분공도. 그러면 그 분공 수행 정형에 대해서 매달 당비 바칠 때 분공 수행 정형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문제아들, 사회적인 문제아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학교 그리고 부모들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시군당 이런 책임을 묻는 뭐 당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민위원장 그다음에 재판소장, 검찰소장, 보안서장, 예? 뭐 보위부장 이런 군국기관 일꾼들이 문제아들을 담당하거든요. 한 명씩. 그러다 문제가 많지는 않으니까 예? 그걸 저 담당하는 겁니다. 담당하고 그 학생을 계속 만나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시간 만나면 만나고 집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데서 보면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거든요. 북쪽 영화에. 유튜브에 있습니다.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북쪽에서 문제아들을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 거 그게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북에도 이제는 그러니까 북쪽에도 북쪽은 한심하게 사는 걸로 다 알고 계시죠. 예? 북쪽은 완전히 한심하게 사는 걸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북쪽도 이렇게 아이들 원아들 이렇게 유치원 가고 학교를 가고 하는 걸 이렇게 차 가지고 움직여서 통학을 보장하거든요. 이외에도 통학버스, 그다음에 통학백, 여객선 같은 것도 있습니다. 통학백, 애들 전문 통학 실현하러는. 그리고 산간지대 같은 경우에는 통학 열차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통학을 위해서 만든 선로가 있고 거기 열차가 있는 거죠. 열차 빵통은 하나만 딱 달고. 예? 아이들 한두 명을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전에 북쪽에 그게 나온 건데요. 교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분이. 30년 넘게 했는데 제자는 한 곳에서만 딱 그렇게 했거든요. 인민교원인데 그분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인터넷에 누구 자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이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는데 졸업시킨 제자가 20명인가 21명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는데 섬마을 분교에서 한 명 놓고 가르친 겁니다. 한 명씩 놓고. 어떤 때는 애들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없을 때도 빈 교사라 학교라도 지켜야죠. 그러다 나니까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는데 제자는 2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북은 여기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 없애 버리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언제든지 애는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북은 국가 예산으로 이게 학교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자본주의는 또 가능하지 않죠. 그런 게. 예? 그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북에서 배우는 목적이 뭐냐? 예? 아까 배우는 목적이 그러니까 국가가 학생들을 키우는 데는 키우는 목적은 기득권을 겸비한 사회적 인간으로 키우지만 예? 그렇다면 나는 왜 배우나? 공부를 왜 하나? 그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학교 건물에 이렇게 썼죠.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국가 사회를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근데 자본주의는 다르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야 내 생활이 꼽힐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북은 다릅니다. 북은 이렇게. 그리고 북쪽도 이렇게 북쪽 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예? 이 부모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학생이 된 우리 애가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야겠는데 정말 걱정이 큽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타가소 가고 유치원 가고 할 때부터 부모들은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계속 교양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남한에서 말하는 학생 인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권이 다 보장된 사회라면 그리고 그런 반인권적인 그런 그 행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옳죠. 선생님 말씀을 우선 이렇게 교육하고 교양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북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화상 교육을 하거든요. 우리는 북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아마. 북에서도 이렇게 한다던데. 원격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원격 교육을 다 실행하고 있고요. 이쁘죠? 아이들은 원래 다 이쁩니다. 이게 이 사진 보면 이게 연합단체대 하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저 제일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일 뒤에 있는 거.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이게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그 사진입니다. 근데 조선소년단이 구호가 저렇거든요.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호가. 우리 어렸을 때는 어쨌냐면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는 구호 바꿨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고. 그리고 또 북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남한은 일을 안 선다면서요. 선생님들 오면. 북은 지금도 선생님들 오면 일어섭니다. 일어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급에 이런 쿠폰도 씁니다. 사랑하자 우리 동무 우리 학교. 이렇게. 우리는 쿠폰 어떻게 씁니까? 이 남한에서 쓰던데. 이렇게 이런 구호로 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 물론 이렇게 공산주의적인 그런 구호들도 있긴 하죠. 뭐 무슨 뭐라 어떤 구호들이 있더라. 아니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렇지만 이런 구호들도 붙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 숙제 금지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요거는 그러니까 인민학교 2학년 이전 친구들이거든요. 빨간 넥타이 안 맨 건 그런 친구들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우측 통행하나요? 학교에서? 아, 우리도 우측 통행을 합니다. 북에서도 우측 통행 철저하게 하죠. 그리고 이게 장난꾸러기들도 많습니다. 휴식 시간이면 공부할 때도 장난하는 애들 많죠.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는데 앉아 자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북쪽 선생님들은 어떠냐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희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고등중학교 한 4학년 지나게 되면 알거든요. 아, 이거 얘는 성공할라 해. 성공하지 못할 거.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 볼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다 그런단 말이에요. 볼 이 책상 밑에 놓고 계속 발로 굴리고, 그 다음엔 창문 옆에 앉은 애들은 창문만 바깥만 운동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죠. 운동장만. 그러면 선생님이 이따가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너 나가. 그러는 거 이렇게 예, 볼 두고 도사락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 시끄러워서 공부하는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북쪽에서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들 권리도 잘 주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울기도 하고. 우리는 17살이게 되면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겁니다. 사범대학을. 가게 되면 졸업에 나오면 22살, 23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애된 그런 그 선생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사는 대체로 북은 교원, 그다음엔 의사, 그다음 사회급양 부분들 이런 데는 그런 직업들은 여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좀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만약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나 남자 선생님이고 나머지 몽땅 여자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전에 선생들이 그렇게 학교에 배치받아 오게 되면 남중 같은 경우는 전에 선생님들 놀린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어떤 방식으로 놀리냐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한문 선생인데 그 선생이 지금 수업 들어왔어요. 이제 한문 선생 걸려줘야 되겠는데 걸려좀 뭐 어쨌든 무슨 건덕지에서 걸리잖아요. 그래 밤새껏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봉황자 있잖아요. 봉황새 할 때 봉황자. 예? 거기 이렇게 위에 타임 맞겠잖아요. 그래서 그거 국내에 가서 간 거죠. 선생님이 그 한문 배워줄 때 그러죠. 달월자는 이렇게 쓴다. 근데 이건 달 모양이 이렇기 때문이다. 이름을 배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황자는 이렇게 이 안에 그 글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닿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보죠. 선생님, 봉황이면 이게 닫으면 안 되지 않냐고. 날아가게 위에 열어놔야지. 근데 한자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 선생님. 선생님 또 대답 못해 가만히 있죠. 선생님 그것도 몰라. 그러면 선생님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그림 나가죠. 나가서 그 다음에 선생님 나간 날에 그 다음에 일 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장, 부교장, 우리 또 사라총 지도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도 달려오죠. 달려와서 또 그 다음에 모서리 없고 또 욕 적신이 하는 겁니다. 저도 욕 그래 많이 먹었죠. 북쪽의 학생들은 그런다. 그리고 장난도 굉장히 치거든요. 남중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측 통행하라고 해도 이 복도와 휴식 시간만 되면 떠나갈 듯합니다. 완전히 남중은. 그리고 막 의자 날아다니고 막 그 책상 위로 날아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보면 또 이렇게 이런 친구들 있죠. 머리 이렇게 깎은 거 보세요. 남학생처럼 깎았죠. 이런 친구는 체육하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안 깎거든요. 이 학생이란 말이에요. 치마 입었잖아요. 이렇게. 이 학생인데 남학생처럼 머리 깎았죠. 이런 친구들 체육하는 친구들이죠. 어려서부터. 선생님 물어보면 이렇게 일어나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난 그러죠. 선생님이 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예! 다 이렇게 손 딱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랬나요? 옛날에도 안 그랬어요? 우리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참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참 시간에는 우유하고 그다음 빵 같은 주거든요. 효모빵이라고 키 크는 빵이라고 하면서 그런 빵을 준다. 근데 고난행군 겪으면서 많이 어려워졌죠 북이. 그래서 빵은 못 주는데 대신 우유는 준다. 콩우유. 그리고 지방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산골을 낀 그런 지방들에서는 염소를 길러서 염소젓 받아서 염소젓 끓여서 애들한테 주고요. 그리고 이 우유차는 있잖아요. 북에서 여기는 중앙선 타는 차들이 없죠. 중앙선 타면 안 되잖아요. 노란선 짝 쳐서. 그거 넘어서면 안 되죠. 북에는 콩우유차만 이렇게 중앙선 탈 수 있어요. 중앙선은. 그거 뭐 왕차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우유차가 나서게 되면 길이 도로에 나서면 그러면 모든 차들이 서야 돼요. 중앙도로 따라 다 달릴 때. 그러니까 그 교통안전원들이 무조건 세우고는 차들 다 양쪽에 다 좌우로 가는 차 몽따 세워야 딱 세우고 그 차들이 가는 거죠. 그건 공유가 식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오래지면 식기도 하고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다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도 아마 그 다른 나라에는 없을걸?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이렇게 그 학생 선행궁전, 선행회관들이 가거든요. 이거는 선행회관이라는 거는 없는 시군이 없어요. 어느 군이나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무산학생 선행회관인데 제가 다닌 회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닌 회관이거든요. 이게 그 회관들이 가면 이런 소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아리라 그러죠. 여기는. 이게 하술소조, 기악소조 이런 거예요. 기악소조 같은 경우에도 양악기하고 민족악기 따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또 음악소조, 태권도소조, 부기종목소조 뭐 이렇게 많습니다. 미술소조도 있고요. 이외에도 많죠. 소조들이. 제가 이게 너무 조잡할까봐 제가 PPT를 이렇게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가해소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배우고 소년회관에 따로 가면 그러니까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죠. 그리고 오후에는 등식밥 먹고 오후에는 자기가 가입한 소조들이 가서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조라는 것도 있잖아요. 강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겁니다.
그래 떠돌이들이 있거든요. 떠돌이 그다음에 까베기라고 까베기는 뭐냐면 떠돌다가 다시 온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 온 친구 까베기라 하거든요. 그다음 계속 떠돌기만 하는 그 친구들 보고는 떠돌이라 하고. 근데 선생님들도 그렇죠. 소조 책임진 선생님들도 내 소조에 소조원 학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많아야 자기 위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 소조에 뭐 저쪽 소조 선생한테는 학생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우리 소조는 학생이 뭐 2, 30명 돼요. 그러면 난 어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 한 명이라도 자기 소조에 불러들이려고 별 억울한 수를 다 씁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잘 배워야죠. 또 잘 배워서야만 학생들도 가거든요. 이렇게 소조를 가는 거는 이렇게 소조에 가는 거 돈은 하나도 안 내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픈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뭐 기타를 배우다가 기타 배우기 싫으면 그 다른 소조로 또 가는 거죠. 이제처럼 이게 서예 하는 게 그 보기 좋으면 서예 소조를 가고 심지어 어떤 소조도 있냐면 수예 소조도 있어요. 수예 수 넣잖아요. 그런 소조도 있거든요. 그렇게 소조도 다양합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주는 과목은 모두 있는 거고 그 위에도 또 그런 따로 그런 소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그리고 여름이면 이렇게 이건 송돈 국제소년단 야행소입니다.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여름 캠프 같은 거죠. 예? 근데 이건 여름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일상적일 때도 간다. 근데 단지 조건이 있는 거죠. 공부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그러니까 학급 전체가 최고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5점 만점 제도니까 학급 학생들이 모두 5점만 맞으면 그러면 최고등 학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점이라는 것도 그 사사위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4점 오게 되면 5점으로 채주고 4.4면 4점으로 채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급 전체가 초등 학급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자체도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 서로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앉히면 어떻게 앉히냐면 우리는 둘씩 앉거든요. 한 책상에 둘씩 앉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를 앉힙니다. 그러면 서로 돕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있잖아요. 이게 뒤에서 말하겠는데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건 명항산 소년단 야행소고요. 뒤에다 썼죠. 미래를 사랑하라고. 이건 당중앙에는 국어입니다. 당중앙에는 국어거든요. 미래를 사랑하라 이렇게 소년단 야행소의 뭐 최고 지도자도 직접 와서 다 보고 설비들을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배움의 천리길이라는 그런 답사행군 가는 거거든요. 이 학생들 어리죠. 지금 이 고등중학교 한 3학년 이 정도 되거든요. 이 배움의 천리길이라는 걸 가게 되면 자강도 포평부터 시작해서 평양 지난주까지 걸어갑니다. 하루에 평균 75리 걷거든요. 그리고 제일 긴 구간이 80리짜리 구간이 하나 있고요. 전 구간을 걸어간다. 도보로 이렇게 행진해 가는 거죠. 이때는 국가에서 다 모든 걸 다 된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우복까지, 옷까지, 그다음 간식까지, 그다음 신발도 2컬레씩 주거든요. 걸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는 헬기도 뜨고 뭐 선물도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이 답사 행군대로가 행군에 갈 때 자동차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답사 행군대로가 오게 되면 자동차는 서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고 다 서야 된다. 자동차는 답사 행군대로가 걸어가는 전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는. 그리고 답사 행군대로가 차를 세워달라고 하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되거든요. 차를 세우고 대호 안에 이렇게 발이 부르터서 못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차에 태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는 다음번 답사 수용소에 꼭 그 학생을 태워다 줘야 되거든요.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이렇게 모래기 전투. 학생들이 농사일 하나도 간다. 고등중학교 4학년 때부터 가거든요. 농촌지원이라고.
농촌 지원을 가면 모내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가보면 있잖아요. 대체로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일을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진짜 일 못하거든요, 농사일을. 이 김매기 하면 있잖아요. 나는 겨우 한 5m 정도, 우리는 호미를 한단 말이에요, 김매기를. 예? 이게 한 5m 정도 나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돌아 쭉쭉 나갔다가 마주와요, 내주를. 잘하는 친구들은 일을 못해요. 대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일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내 거 쓰고 우리는 여기는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실리를 어떠냐면 뭐 이 파이 R에 대해서 쓰시오 하게 되면 이 파이 R가 어떻게 생겼는가, 예? 원주율이 어떻게 돼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됐는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암기력이 강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그 암기하기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니 좀 해. 그러니까 시험 탁 치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걸 이게 시험지 내가 쓰고 이 친구 시험지를 바꿔서 이 친구 시험지를 써주는 거죠. 써주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선생님들은 채점하잖아요. 채점할 때 보면 얘는 진짜 공부 못하는 애인데 다 쓰긴 썼어. 근데 글씨 보면 이건 홍강철이 글씨야. 그래 부르는 거죠. 근데 그래 가도 선생님들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시는 안 해요. 어쨌든 선생님들도 쟤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도 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눈 감고 넘어가죠. 그냥 문제시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넘고 이끄는 것도 있고요.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이 학습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방조자라는 그 학습 프로그램은 이거는 초급 중학교 그다음 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이 복습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수업 시간에 졸다가 미처 듣지 못했잖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미처 듣지 못했으면 집에 가서 컴퓨터 켜고 이걸 보는 거죠. 방조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제목 있잖아요. 절 제목이 그 제목을 쓰는 거예요. 뭐 관성이 법칙 딱 치면 그 관성이 법칙 설명하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동영상 강의하는 것처럼 나와요. 이런 학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초중학교 고급중학교 학생들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건 실력 평가 프로그램이에요. 자강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대학 무슨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내절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여기서 남한에서는 그런 거 같죠. 중간고시? 중간고사?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 이건 평가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학습 프로그램이. 그리고 또 탐구라는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대학 입학 시험 있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 가겠다 하면 김일성종합대학 가겠다 하면 김일성종합대학 입학 시험 문제 쫙 치면 쫙 나오거든요. 그걸 내절로 이제 푸는 거죠. 계속.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렇게 북에도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위해서 많은 그런 힘을 들이죠.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해서 낙후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북쪽이 교육이 질이 낮게 되면 현재와 같이 이런 핵강국이 되지 못하죠. 미사일도 쏘지 못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북쪽에서 우리는 선거권을 언제 줬던가요? 19살 됐죠. 선거권 지금. 원래는 48년도에는 이렇게 북쪽도 만 20세 이상 그때부터 공민이라고 했어요. 공민권을 선거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72년도에 바꿔요. 헌법을. 바꾸면서 72년도에 17살로 바꿨거든요. 72년도부터 17살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선거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선거권을 가지는 거예요. 북에서는. 그리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도 가지만 군대를 가요. 또 이 남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남한은 대학을 가도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빈병제니까.
얼마 전에 손흥민이 군대를 가나 마나,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그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북에는 그 대학 가거나 대학 전문학교 가고, 그다음엔 체육인이 되고 음악 예술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군대를 안 가요. 군대를 안 가요. 그리고 외아들 있잖아요. 외아들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안 가요. 근데 외아들인 경우에도 부모들이 보내겠다 하고 부모님도 가겠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갈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이 못 가냐면 아버지 엄마 이혼했잖아요. 그런 친구도 못 가요. 아버지 엄마 이혼한 친구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혼했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사고 친다고 군대 가면 그게 안 가요. 이렇게 북에는 군대 안 가도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북은 모병제란 말이에요. 북이라는 국가는 생겨서부터 있잖아요. 징병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역사가. 항일투쟁 자체가 징병에서는 안 되잖아요. 징병에서 누가 그 영하 40도로 오르내리는 만주 벌판에서 누가 싸우겠어요.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돌아가도 됐어요. 항일투쟁 때는. 내가 힘들면 나 힘들어 못하겠어 나는 집으로 갈게 나는. 그러면 네 가서 변절만 하지 마. 그리고 보내주는 거죠. 목재소 치고 금강 치고 금 뺏고 해서 그 돈 지어서 보내는 겁니다. 집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 보면 할짝 웃죠 이 친구들이. 예? 이게 강제로 나가게 되면 이게 할짝 웃지 못해요. 강제로 나가면. 자, 이건 논사훈련소예요. 제가 이 대비에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여기는 음숙하잖아요. 음숙하죠? 예? 앞에 친구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살짝 웃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머리도 북쪽도 빡빡 깎죠. 안경 쓴 사람 많잖아요. 여기는 안경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야, 너네 안경 딱 벗어가고 찍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북에서는 안경 쓰면 군대 못 가요. 시력이 0.6 이하면 못 간단 말이에요. 0.6 이하면 안경 써야 되잖아요. 안경 쓰고 군사복 마는 건 나만 처음 봤어요. 안경 쓴 사람도 군사복 말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상상이 안 돼. 0.6 이하면 못 가요, 군대를. 안경 쓰고 군사복을 어떻게 해요? 땀 흘리면, 훈련하다가 땀 흘리면 닦아야 되잖아요. 안경 쓰고 얼마나 불편해요. 손가락 요 한마디 없어서 못 가요. 이 방아쇠 당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예? 이 대비하면 안 되는데, 이게 봐, 여성군인들이죠. 예? 여성군인들. 이 빨간 연장 그냥 당근 전사들이거든요. 여성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여자들은 군대 가기 진짜 힘들거든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더 힘들어요. 완전히 힘들어요, 여자는. 여자는 우선 체격이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정확한 치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m 58인가? 57인가? 그 키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엔 우리는 본트가 떨어지거든요. 학교에 여학생들 경우에는 본트가 떨어져요. 너네 학교에서는 2명 내보내라, 이렇게.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군대를 가는 여학생은.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줄 서서 군대 가겠다고. 질문 있습니다. 예.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아까 망병대 행정관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강반석 그 행정관이나 여기도 보면 빨간 견장하고 노란 견장이 있는데 예.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는데. 아, 군간인 경우에 있잖아요. 군간인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 판대기예요. 예. 그리고 그 병사들인 경우에는 빨간 연장이거든요. 그것도 무력부는 빨간 연장, 그러니까 육군은 빨간 연장, 공군은 파란 연장, 해군은 까만 연장이래요. 그리고 이 연장은 또 이게 뜻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은 이런 연장이지만 전시에는 풀색판에 빨간 테두리를 한 연장이에요. 전시 연장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어머니죠.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도안했거든요.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조국이 푸른 상가들을 피로써 지켜라. 그래서 파란 판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식 하는 거 보게 되면 열병식 하는 연장들은 보면 그런 연장들이 있어요. 파란 연장 단 친구들이. 파란 연장에 빨간 테두리를 하는 아까 그런 친구. 그 강반석 혁명하고는 예. 아직 학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군복 같이 있고 병장도 있는 건데 예. 그러면 학교지만 은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요. 거기는 소속은 그 교육지도국 소속인데 예산은 국방부에서 지출돼. 혁명학원인 경우에? 예. 국방부에서 지출이 되고 거기 교원들 딱 군인들이에요. 거기는 모두 군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그다음에 군대에 가면 군인 선서라면 군인이 되는 거고 이전까지 군인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지출되는 돈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다 군복을 다 입히는 거죠. 옛날에 생각할 때 어머니가 저희 오랜만에 옛날에 아 여기까지만 하긴 낫겠네요. 오늘은.